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오늘 라이트센 나갈게요. 라이트센 정리가 끝이 나고 나면 서고, 응고, 효고 학교별로 일단 교과 프린트 쌤이 줄 거고 교과서 본문 프린트 챙겨서 줄 거고 그 다음에 유형 정리는 양이 좀 많고 어려워. 그래서 그거는 내가 교과서 정리를 다 하고 나서 할 여력이 된다 하는 친구들 선택적으로 줄 거예요. 지호 자니? 정신 차려 지호야. 아파? 안 아프지 그치? 내가 아프게 해줄까? 그럼 합법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자, 잠 깨고 알겠죠? 그렇게 할 거고 근데 일단 유형 정리를 할 사람 최소 3명은 정해져 있거든. 그 3명은 그냥 너네가 별 언급 없는데 선생님이 프린트를 주잖아? 그럼 그냥 푸세요. 알겠죠? 아니, 그 3명은 선택권이 없어요. 너네 누구 3명인지 알겠지? 있어, 개 시끄러워. 조용하니까 나는 알겠지. 자, 보겠습니다. 14-3번부터. 자,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근의 부호가 다르고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 나왔습니다. 원래 두근의 부호가 다르면 알파 양수, 베타 음수인 거 잡아놓고 나서 첫 번째, 두근의 합의 부호는 판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안 했었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근의 곱의 부호는 0보다 어때야 됐다? 작아야 됐다. 자, 세 번째 판별식 D는 0보다 어때야 됐습니까? 그치, 커야 되지만 알파 베타가 0보다 작은 게 있으면 그치, 얘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없었다? 없었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 두근의 곱이 0보다 작다만 따졌었는데 쌤이 영상에도 남겨놨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남겨놨었냐면 두근의 부호는 다르긴 하고 지금 음수인근의 절대값이 자, 누구의 절대값보다 어떻다고 돼 있냐면 양수인근의 절대값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그럼 절대값은 수의 크기를 얘기하니까 양수의 크기가 더 크다는 얘기를 하는 거다. 그쵸? 그럼 그런 상황이라면 두근의 합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양수의 크기가 더 큰 거기 때문에 두근의 합은 당연히 양수다라는 것도 이렇게 따져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알아보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연립해야 되는 부등식이 두근의 합이 0보다 크다랑 자, 두근의 곱이 0보다 작다. 이거 두 개를 이제 연립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고 그럼 이제 해석을 하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그치. 음수근의 절대값이 양수인근보다 작다. 요 말이죠. 자, 그럼 첫 번째 거부터 두근의 합 같은 경우는 자, 1분의 하면서 얘 부호 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2k 플러스 8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질 거고 자, 마이너스 이제 곱해주면서 부등호 방향 바꿔주면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가 돼요. 자, 인수분해 예쁘게 되죠. 어디와 어디 사이가 되지? 마이너스 2와 4 사이. 그렇죠. 마이너스 2와 4 사이가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내가 원하는 건 두근의 곱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자, 이 0보다 작다 해서 두근의 곱은 5k-2가 될 거고 얘가 0보다 작으면 넘어가면서 k 값은 5분의 2보다 작다가 만들어지겠네. 자, 연립하기 위해서 5분의 2의 위치를 찾으면 자, 이 마이너스 2와 4 사이에 있을 거니까 찌리릭 만들어지는 k 범위가 y보다 크고 5분의 2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지. 끝! 그래서 절대값의 크기에 대한 표현이 있으면 자, 합에 대한 범위를 따질 수 있다. 이 정도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으면 14-4번도 보는 걸로 하죠. 이해 안 되는 부분? 됐어? 괜찮아? 승규 잘 풀었어? 자, 볼게요. 자, 14-4번 문제 적는 동안 필요한 거 잘 체크를 하시고 여기 14-4번 옆에는 자, 베이스를 하나 정리를 하는 걸로 하죠. 이렇게 적어놔 보세요. 슈르륵 요렇게 x 4승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는 0에 그는 형태 판정 이렇게. 이것도 외우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방정식의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슉슉슉슉슉. 있죠.
배 나와 보이니? 네. 살을 빼야겠다. 아, 너무 즉문즉답이라서 당황했네. 아, 근데 저녁을 많이 먹어서 그래. 네, 드실 시간 있었어요. 엄청 바빠 보이는데 아까. 어? 아까 엄청 바빠 보이는데. 아, 쌤이? 네. 아, 그치. 밥을 맛있게 빨리 먹고 와서 급했어, 막. 혹시 그 어디서 사신 거예요? 뭐래? 가지고 옷? 아니, 쌤 옷은 보통 민지쌤이 사주셔서. 쌤 실제로 민지- 저기서 물어봐요. 민지 선생님께 여쭤봐야 될 거야. 가지고 궁금할 수 있지. 디자인 특이해서 아, 디자인 특이해? 이게 원래 옷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제 배 때문에 나온 거야. 아니 뭐. 디자인이 특이한 게 아니라 쌤 몸이 특이한 거야. 다 아까 원비 결제했지. 결제 취소해 놓을게. 안돼. 오늘 다의 마지막 날이야. 안돼. 다들 인사 따뜻하게 해줘. 그래서 안 돼요. 괜찮아. 안 돼요. 더 시끄러운 애 데리고 오면 돼. 자, 베이스 보겠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만들어진 4차 방정식. 우리 이름이 있었는데 짝수차로만 만들어진 4차. 고기차. 그렇지, 보기차 방정식이었어. 나이스. 그러니까 보기차 방정식 근의 형태 판정하자 이 얘기인데, 보기차 방정식은 보통 우리가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해석을 하는 게 기본이다. 그치? 이렇게 치환하고 나면 주어진 4차 방정식이 t에 대한 다시 2차 방정식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에서 개수가 안 정해졌으니까 만약에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의 셈이 알파랑 베타라고 둔다고 쳐볼게. 근데 이 알파랑 베타 값은 현재 알파가 x 값이 아니야. 어떤 변수의 값이지? 그치? t라는 변수의 값이지. 그럼 이 방정식의 해는 우리가 t는 알파이다 또는 t는 베타이다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치환된 문자에 대해서 대응되는 x값 찾으려면 또다시 치환된 식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줘야 되지 않아? 즉 t 대신에 누구 제곱을 넣어주면서 x제곱을 넣으면 그제서야 x에 대한 방정식이 생기게 됩니다. 아, 맞네. 그쵸? 자, 이런 기본 컨셉이 여러분들 대수 다루는 데 있어서 이제 방정식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 논리가 돼요. 그래서 고1 때 지금 치환하는 거 알려주는 거거든. 그래서 자, 이런 거 잘 알아놓은 상태로 그럼 이제 보자. 그럼 x제곱이 알파다라는 2차 방정식의 해는 x는 뿔마 루트 알파 이렇게 하나 생기겠다. 그치? 또는 x는 뿔마 루트 뭐가 생길까? 베타꼴로 생기게 될 거야. 그럼 우리 제곱근의 모양이 있으니까 이 제곱해서 만들어지는 수의 부호에 따라서 x값의 모양이 뭔지 정해질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제곱이 어떤 양수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 x값은 뿔마 얼마가 돼요? 루트 5라는 서로 다른 두 무슨 근을 가집니까? 그렇죠. 실근을 가지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우변의 상수값이 0이면 얼마라는 무슨 근을 가지지? 0이라는 그치 중근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우변에 있는 상수값이 음수라면 x는 어떤 근을 가지죠? 그치,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는 거지. 오. 그럼 여기는 이 알파랑 베타라는 값의 부호에 따라서 이 보기차 방정식의 근의 형태가 판정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외우면은 내용이 너무 많아. 무슨 뜻이냐면 생각해봐. 여기 알파가 양수일 수도 있고 알파가 0일 수도 있고 너네 이제 경우에서 배웠잖아. 알파가 음수일 수도 있어. 그때마다 베타도 무슨 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베타도 0보다 어떨 수 있어? 작을 수 있어. 그럼 우리가 분류해야 되는 케이스는 총 몇 가지가 되는 걸까? 9가지가 되겠지. 3x3니까. 이해해? 그걸 어떻게 형태를 다 분류하고 있어 항상.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외워서 쓰는 개념이 아니라 보기차 방정식의 근은 자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 이 t 값에 나오는 알파와 베타의 그냥 무엇에 따라서 부호에 따라서 근의 형태가 정해진다를 이해를 하겠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뭐 베타까지는 분류하지 말고 알파만 가지고 분류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정리를 하냐면 자 여기서 이제 보는 거야. 이렇게 네모 박스 쳐놓고 알파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무슨 근인 게 보이죠? 그치? 실근인 게 보이는 거고. 알파가 0이게 되면 x는 0이라는 그치? 중근. 그냥 중근도 아니고 0이라는 중근입니다. 반드시. 이해했나요? 왜냐면 다른 식으로 중근이 생길 수 있어. 그거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알파가 음수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야.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부호에 따라서 분류된다는 것만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호 벌떡 일어섰네? 보였어? 일어서니까? 안 보여? 일어서도 안 보여? 그 앞으로 와. 여기 자리 있잖아. 싫어? 내가?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쌤 이거 왜 0이라는 중근으로 체크해야 된다고 했냐면 잘 생각해봐. 알파랑 베타가 있잖아. 양수긴 한데 두 개가 같은 값일 수도 있지. 그래도 여기서 뿔마 루트 3, 여기서 뿔마 루트 3 겹치는 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치? 그래서 알파, 베타가 같을 때도 중근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중근이라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0이 들어갔을 때는 자, 0이라는 중근이 생긴다는 거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오케이. 자, 이 상황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14-4번의 문제를 봅니다. 자, x 4승에 마이너스 k 플러스 2의 x제곱. 자, 플러스 k 더하기 10은 0이라고 돼 있어요. 4차 방정식인데 짝수차밖에 없네? 보자마자. 무슨 2차 방정식? 그치. 보기차 방정식이라는 거 떠올라야 되고. 얘 근의 형태를 판별하고 있어. 얘가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져야 된대. 그쵸. 그럼 일단 치환하면서 x제곱을 t라고 주면 t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t 플러스 k 더하기 10은 빵. 자, 이 방정식의 두근은 현재 인수분해가 안 되는 구조니까 그냥 임의의 두근을 알파랑 뭐라고 잡으면서 베타라고 잡으면서 그럼 우리는 x제곱은 알파다 또는 x제곱은 베타다라는 방정식의 해석을 해야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얘들이 서로 다른 두 실근씩 다 가져야 총 서로 다른 네 실근이지 않을까? 그럼 알파도 0보다 어때야 될까? 커야 돼요. 베타도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서로 다르대. 그럼 알파랑 베타도 절대 같은 값이 될 수 없다는 거 이렇게 체크가 돼야 되는 거지. 오, 지니어스. 자, 그럼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는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가 모조리 양수인데 심지어 서로 어떤 값이 돼야 됩니까? 다른 값. 그럼 얘를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지 않을까? 네가 서로 다른 두 무슨 근을 가져야 하는구나? 양수근을 가져야 하는구나. 그래서 근의 부호 판정 내용이 된 거예요. 자, 그럼 두 근의 합은 0보다 어때야 합니까? 커야 돼요. 두 근의 곱은 0보다 커야 해요. 판별식 t는 0보다 커야 되겠죠. 같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이해했어?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면서 두 근의 합은 여기서 근계수 관계 따라서 k 더하기 2가 되면서 0보다 크고요. 두 근의 곱은 k 플러스 10이 되면서 자, 마찬가지로 0보다 커야 하고 자, 판별식은 k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에 4배 하면서 뺄 거니까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0이 0보다 크다. 이거 세계분식 다 연립하라는 뜻이에요. 끝! 자, 이렇게 잘 정리를 하시고 우와. 와, 뒤에 다 틀려. 와우. 다 틀렸었어요. 다 틀렸었어? 아, 이제 할 수 있어. 두 개는. 여기는 처음 하면 많이 틀려. 아니, 3개. 응. 혹시 배터리 잔량이에요? 혹시? 맞아. 충전하면서 많이 떨어졌네. 방금 81%였는데. 중딩들이 있을 때는 24도에도 시원했는데. 고등학생들이 지금 이제 내리려고. 고등학생들이 발산하는 열이 장난이 아니구나. 좀 더 크니까. 돌려 말했는데 티가 났어. 너무 키스들이는데. 아우, 덥다. 자, 15-3번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한 근은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 있고 그리고 다른 한 근은 그치, 0보다 크다. 자, 여기 이 네모 박스를 있잖아. 이렇게 바꿔볼게. 한 근을 알파, 다른 한 근을 베타로 두면 얘를 이렇게도 부등식으로 만들 수 있지 않니?
이렇게 적으세요. 아까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치. 거기 뒤에 있는 문제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표현이 다를 뿐 내용은 똑같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쉬워 보이지, 마지막 게. 18번이. 그래서 선생님 18번이 쉽다라고 얘기했던 거야. 자, 그럼 근의 위치 판단이니까 뭐부터 그린다? 그래프. 그치.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그린다. 그치. 수직선이 있어야 그래프를 그리긴 하겠지. 그럼 좌변의 2차식을 함수로 가지는 2차함수 그래프 그릴 건데, 자, 지금 근의 경계는 어떤 수와 어떤 수입니까? 마이너스 2와 0입니다. 그럼 요 사이에 한근 알파가 있어야 되고, 자, 또다시 0보다 큰 쪽에 베타가 있으면서, 자, 최고차항 2니까 아래로 블록한 2차함수 그래프를 그린다가 1순위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먼저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그렸어요. 자, 조건 맞는 그래프를 그리고 나니까, 자, 세 가지 요소 따져야 되죠. 뭐뭐뭐 따져야 되지? 대, 판, 함. 대는 뭐였지? 대, 데이. 칭축. 대 미쳤어. 아니 데이는 거그 FX가. FF. 그거 함수가. 자, 그러면 경계 마이너스 2랑 0을 기준으로 우리 이차 함수의 대칭축은 뭐 0을 기준으로는 어디에 있다 얘기할 수 있을까? 없어. 더 안쪽에 대칭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반드시 누구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요, 대칭축이. 마이보다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우리 축의 방정식 구하러 갑시다. 근계수 관계로 구했죠.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 분의 몇이 되고 2분의 k 플러스 1이 되고 그 절반에서 축의 방정식 생기니까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은 x는 몇 분의 4분의 k 플러스 1이 되는 거다. 그치? 그럼 먼저 이 4분의 k 플러스 1이 뭐보다는 크다 적어야 합니까? 그치? 마이보다 크다는 부등식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판별식 d는 0보다 어때야 합니까? 커야 합니다. 그치? 같을 수는 없어요. 그치? 0을 경계로 두 개가 다른 값인 게 너무 확연하니까. 맞네. 그럼 함수값은 지금 경계가 몇 군데이기 때문에 두 군데이기 때문에 두 군데 다 따져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2에서 생긴 함수값은 양수, 양수. 그럼 f-2는 양수인 동시에 f0은요? 음수. 근데 함수값이 음수인 게 있으면 뭘 따질 필요가 없다? 판별식을 따질 필요가 없다. 0보다 작은 함수값을 갖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는 반드시 교점이 x축과 몇 개 생길 거니까 2개 생길 거니까 판별식이 성립하는 건 당연한 사실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우리가 연립할 부등식 이렇게 이제 3개밖에 없는 거야. 이해했지?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k 더하기 1이 4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8보다 크다가 되고 그럼 k는 뭐보다 크다? 마구보다 크다. 그치? 이 상황에서 f-2 계산해보면 여기 마이너스 2 들어가면서 8 마이너스 2 플러스 바뀌면서 분배하면 그치? 플러스 2k 플러스 2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0은 0보다 커야 하고요. 자, 그럼 0 집어넣으면 빵빵 들어갈 거니까 남는 게 k제곱 마이너스 10이 0보다 작다. 이렇게 3개 연립하자는 거지. 끝! 연립해주면 돼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 그럼 같이 계산을 해줘 볼게요. 문제가 생겼으면 해결을 하러 가야지. 그치. 자, 요거 먼저 2차 부등식 풀겠습니다. 자, k제곱에 플러스 2k에 헤헤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빵이니까 0보다 크다. k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되니까 사이 가해. 어디와 어디 가해? 그치, 마이와 0 가해. 근데 동시에 나의 k 값은 마이너스 9보다 어때야 한다? 커야 한다. 그럼 겹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이제 생긴 거다. 그치?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2차 부등식 풀어야 되는데 이거 인수분해 못하나? 할 수 있지. 이 정도는 k-루트 10이랑 k 플러스 루트 10. 어차피 2차 방정식 풀었을 때 근의 경계가 뿔마 루트 10이니까. 이건 사이예요, 가이예요? 사이. 그럼 루트 10이면 몇 점 얼마지? 3점. 그치, 3점 얼마죠? 그럼 마이너스 루트 10은 마이보다 왼쪽에 있을 거야. 루트 10은 0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고. 근데 겹치는 거 했을 때 아까 2개 겹치는 것 중에서도 겹치는 거 찾아야 되니까 k값 범위가 마이너스 루트 10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 이렇게 작성돼야 된다는 거지. 이해 완료?
몇 쪽에는 안 생겨요. 어디요? 10이랑 90 사이는. 그치. 왜냐면 여기는 K 값이 마이너스 9보다, 미쳤네. 여기도 생겨요. 그쵸? 큰일 날 뻔했다. 고마워. 그치. 여기 마이너스 9보다 크다는 영역에서 겹치는 부분이 여기 0이 U도 생겨있네. 고마워!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요거이거나, K 값은 0보다는 크고, 루트 10보다는 작다. 요렇게 작성이 돼야 되겠죠. 컷! 자, 15-4번을 준비하는 동안 필요한 거 잘 체크를 하시고, 2차 함수의 대칭축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죠. 위치가 정해진 게 소중해요? 안 정해진 게 소중해요? 정해진 거. 그치, 정해진 게 소중해요. 다 말해. 선생님 건데 못했어요. 내 것도 다 안 했잖아. 선생님 다 했어요, 저. 너 네가 안 풀었잖아. 오해, 진짜. 그래, 뭐 오해 소지가 있었으니까 그죠. 인정하도록 할게. 영상 안 지키고 있는데요. 진짜? 아이, 야! 뻔했네. 욕하는 동안 잠깐 끊었어. 누군가 사고나면 낙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내가 양치기 소년의 비애를 보여줄게. 이거 하면 점점 재밌어지는데. 진짜 재밌어요. 아, 그치. 재밌어지는 건 좋은데, 할 걸 하면서 재밌어야겠지. 그쵸. 다녀오세요. 자, 15-4번입니다. 얘들아, 이제 이런 감은 조금 생겨야 돼. 봐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야. 이 k 값 때문에 함수 그래프를 확정적으로 그릴 수가 없지. 그죠. 그럼 k 값이 변함에 따라서 그래프가 변한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함수식의 어떤 미정계수가 있을 때 이 k의 변화에 의해서 과연 내 그래프는 어떤 이동을 하고 있는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때가 됐어요. 자, 여기 플러스 k가 붙어 있으면 무슨 축 평행이동량이었지? y축 평행이동량이었어. 우리가 1차 함수 y는 2x가 있을 때 얘를 y축으로 3칸 끌어다 올린 게 y는 몇 x? 2x 플러스 3이 되는 거였잖아. 그치? 기울기의 인직선을 자 y축 방향으로 3칸씩 다 끌어올리면 이렇게 함수식이 만들어지는 거였거든. 그럼 여기에 만약에 k를 붙였다고 해볼까? 그럼 이 k 값에 따라서 무슨 축 평행이동 중이다? y축 평행이동 중이다. 그럼 k가 양수면 기존에 있던 y는 2x라는 직선보다 그래프는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그치, 위에 있는 거지. 그럼 k가 커질수록 점점 어디로 가는 그래프다? 위로 가는 그래프다. k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점점 아래로 가다가 k가 음수면 y는 2x보다 밑에 있는 거겠지. 이제 보여? k 값 따라서 무슨 축 평행이동 중이지? y축 평행이동 중이야. 그럼 원래 얘는 k가 없었다면 절편이, x절편이 얼마와 얼마인 2차 함수였을까? 0과 2인 2차 함수가 원래 있었던 거야. k가 0일 때. 요래. 요게 k가 0일 때야. 그럼 k가 양수가 되면서 점점 커지면 그래프는 위로 올라가지. 올라가지만 똑바로 앉아, 정지호. 올라가지만 무슨 축은 변하지 않을까요? 그럼 대칭축은 안 변하겠지. 야, 2차 함수의 대칭축은 안 변하겠지. 왜? 무슨 축으로만 평행이동 중이야? y축은 위아래로만 내리고 있거든. 그럼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은 현재 0과 2의 정가운데 어디에 있지? x는 1에 있지. 그치? 그래서 k 값에 따라서 얘가 점점 위로 올라가느냐, 축은 유지되면서 아래로 내려가느냐의 싸움을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여겨 보셔야 돼요. 알겠지? 자, 이걸 바탕으로 지금 이 문제를 봐봐. 그럼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내가 그려서 한 근만이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있도록 하래.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자, 손쉽게 구해집니다. 인수분해해주면 얼마랑 얼마가 근이 되죠? 마일이랑 그치, 3이지. 그럼 마일과 3을 기점으로 우리 2차 함수 그래프가 두 근이 요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네. 여기 마일이랑 3. 그럼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요 사이에 한 근 있으면 이렇게 그려줘도 되고, 어떻게 그려줘도 돼? 이렇게 그려줘도 돼.
그치, 막 그리면. 그거는 이차 함수의 대칭축이 정해져 있지 않았을 때 할 행동이야. 지금 이차 함수의 대칭축은 정해졌죠. 2차항과 1차항의 개수가 정해졌으니까 분계수 관계에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예요? 3. 그럼 그 절반은 몇 분의 3? 2분의 3. 그치. 그럼 여기에 2분의 3점을 찍는 거야. 그럼 2분의 3이 양수인 거니까 요쯤에 있을 거고, 여기 3이라는 거 기준으로 2분의 3은 0과 대칭성 있는 위치겠네. 맞아. 그럼 내 2차 함수는 여기 있는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이 a제곱 마이너스 8이라는 값에 대해서 무슨 축 평행이동 중이다? 그치, y축 평행이동 중이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럼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는 어디로 가는 거고? 위로. 이 값이 낮아질수록 그래프는 어디로? 아래로 내려가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서 자, 한 근만이 두 근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봐봐. 얘가 쌤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말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럼 초조조조 내려오다가 처음에 겹치는 경우가 있겠네? 겹치는 경우면 두 근 모두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겠죠.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 봐. 그럼 두 근이 모두 어디 사이에 있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겠지. 그치? 그럼 얘가 봐봐. 내려간다. 내려가다가 보면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절편이랑 왼쪽에 있는 절편은 이 x절편은 어떤 값을 기준으로 대칭성 있냐면 2분의 3이라는 이 직선을 기준으로 대칭성 있는 위치에 찍힐 거야. 한마디로 여기에서 내가 1만큼 떨어진 곳에 절편이 생기잖아? 그럼 거기는 x좌표가 2분의 3에서 1 더하면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5지, 그치? 그럼 반대편에 생긴 절편은 또다시 얼마 떨어진 곳일까? 1 떨어진 곳일 거야. 그럼 그때 여기 x절편은 당연히 2분의 얼마일까? 1이 되는 거겠지. 이해했어? 즉, 내 절편도 x는 2분의 3이라는 이 선을 기준으로 대칭성 있게 같은 거리만큼 멀어지고 있는 거야. 이차 함수가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이해했니? 그럼 여기 2분의 3을 기점으로 자, 내 이차 함수가 점점 내려가면서 분명히 절편의 위치가 점점 이렇게 2분의 3 기준으로 둘 다 멀어지고 있을 텐데 그러다가 보면 자, 절편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1이랑 먼저 만날까? 자, 다시 이렇게 얘기해 볼게. 왼쪽에 있는 절편이 마이너스 1이랑 먼저 만날까? 오른쪽에 있는 절편이 3이랑 먼저 만날까? 3이랑 먼저 만날 수밖에 없겠지. 이유는? 그치, 3까지의 거리는 2분의 3만큼 밖에 안 되고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는 몇 분의 몇이나 돼요? 2분의 5나 되는 거거든. 그럼 얘가 내려가고 내려가다 보면 당연히 3이랑 먼저 만나는 순간이 생기고 그럼 이때까지는 아직 이 사이에 근이 몇 개만 있는 거지? 한 개만 있는 거지. 사이에 한 근만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플러스 3을 지나는 거 돼, 안 돼? 돼. 되는 그래프야. 3 전에 그려진 그래프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두 개 다 안쪽에 있으니까. 얘는 누구만 안쪽에 있어? 한 개만 안쪽에 있지. 그치, 0인 것만. 그럼 얘보다 좀 더 내려가는 거 될까, 안 될까? 되지, 이렇게. 그럼 더더더더 계속 내려갈 수 있을까? 아니야. 어디 걸칠 때까지? 마이너스 1에 걸칠 때까지는 안 되고 그 이후에도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되는 영역의 그래프의 이동량이 어느 정도 눈에 보입니까? 그럼 기준은 이렇게 그려볼 수 있어. 쌤이 이제 그래프를 뭐 많이 그렸으니까 헷갈려서 자, 이렇게 보면 띠리릭 3 대칭축 2분의 3 그럼 대칭성 있는 경계 위치 0 하나 더 표시해주고 내 실제 근의 경계는 여기 마이너스 1 그럼 내 이차함수 그래프는 여기 3,0 지날 때부터 어디 지날 때까지만 내려갈 수 있어. 어디 지나기 직전까지만. 마이너스 1 지나기 직전까지만 내려갈 수 있는 거지. 요 사이에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 거지. 이해하니? 됐어? 그럼 조건에 맞는 그래프는 주황색 그래프입니다. 그럼 조건에 맞는 그래프 그렸으니까 뭐뭐뭐 따지냐면 대, 한, 함을 따줘야 돼요. 대칭축의 위치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2분의 3은 두 분의 경계 사이에 있으니까. 그럼 판단할 필요가 없고 판별식 D는 당연히 0보다 커야 합니다. 그치? 시그니 하나 생기면 이렇게 둘 다 생겨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함수값은요. 경계가 지금 마이너스 1과 얼마가 있냐면 3이 있는 거거든.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생긴 함수값은 0보다 어때야 되고 커야 하고 그 다음에 3에서 생긴 함수값은 있잖아. 0보다 보통은 어떤데? 작은데 여기가 중요해. 아까 누구에 딱 겹쳐도 됐지? 3에 겹치는 것도 됐지?
3에 있더라도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는 반드시 누구라는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0이라는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가 0이 되어도 되니까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연립을 하셔야 되는데 또 판별식은 할 필요가 없어. 음의 함수값까지는 조건이 있으니까 얘에 의해서 판별식은 버리고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연립부등식 푼다 이 생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얘는 어려운 문제. 오, 어려운 거 맞네. 그래서 이런 그래프의 이동관계가 눈에 들어와야 이런 문제 해석들이 조금 편안하게 되니까 일반화가 되니까 그래프에서 저런 1차항과 2차항이나 아니면 상수항들의 요소들에 따라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괜찮아 하다 보면 될 거야. 아니 근데 의식을 가지고 해야 돼. 그냥 하면 안 돼. 그쵸. 의식은 쌤이 계속 심어줄게요. 오. 심어지면 말이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항상 심고 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씨앗이 잘 심기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파놔. 잘. 따라가 볼게요. 좋아. 화이팅. 아이고. 다녀오세요. 자, 중단원 8번을 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 현재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 있고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x가 범위가 나왔네?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자, 이차함수 그래프가 직선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색칠되는 부분이다. 그쵸? 그때 그 경계의 x좌표가 현재 얼마랑 얼마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마이너스 1과 그치 3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상수의 AB값 구하래요. 그럼 얘는 두 함수의 결국 교점의 위치 얘기하는 거지 않을까? 그럼 이 둘을 연립한 방정식의 해가 얼마랑 얼마다? 마일과 3이다. 이렇게 가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가도 되지 않을까? 지금 2차 함수가 이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부등식만 되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작은 거지 아래에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보다 그치? 그럼 이 부등식의 해가 어디와 어디 사이가 됐으므로 말과 3 사이가 됐으므로 저 넘겨서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b 더하기 4가 0보다 작다의 해가 무슨 값 가지고 있다? 4값. 그럼 이 식이 인수분해가 이 근을 경계로 부등식의 근을 경계로 어떤 형태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계자 AB값 찾자는 얘기였죠? 끝! 자, 간단하니까 뒤로 넘어갑시다. 근데 이 시문도 사실 학교 시험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거긴 해. 그래서 연습을 해놓으셔야 되고. 10번입니다. 자, 10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 부등식은 그냥 당연히 결정된 2차식이니까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돼요. 되지? 네. 10번에서 그건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몇 번째 부등식이? 두 번째. 두 번째 부등식이 무슨 분해 된다는 거를? 인수분해 된다는 걸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상수항 지금 1차항 계수 2개 더하면 여기 요거 2개 곱하면 그냥 K 만들어지잖아. 그럼 얼마 주면 돼? K랑 1 주면 되고 여기 어차피 1, 1 있고 자 대신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마 주면 된다. 이 생각이라서 그치? X-K랑 X-1이 0보다 어떤 상태? 작은 상태. 그럼 K가 1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볼라? 모르니까 자 상황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죠. 그죠. 첫 번째 부등식 해. 1, 3 주고 나면 우와 나와라 암산 괴물 얼마? 5, 4, 15, 그치 4, 그러면 마마 그치 잘했어요. 그럼 몇 분의 몇과 몇 분의 몇과 몇 사이죠? 그치 3분의 4부터 5까지 이렇게 되는 거네. 헐 여기에서 1이라는 경계의 위치는 너무 명확하지 않아? 3분의 4보다 어느 쪽? 왼쪽. 그럼 지금 K라는 값이 여기 사이값의 해를 만들 때 K가 여기 1보다 왼쪽에 있으면 겹치는 연립부등식의 해는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이런 위치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K는 당연히 1보다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며 큰 위치에 있어야 되며 자 이거 연립부등식의 정수 X가 이제 잘 봐야 되네. 저번 시간에 킬러 문제가 있었으니까 정수 X가 몇 개? 2개. 그치? 정수 X 값이 2인 게 아니라 자 2개가 있는 거죠.
아, 저번 시간에 깜짝 놀랬지. 그럼 3분의 4 말고 요 안에 정수 누구 들어가야 되고 2 들어가야 되고 그치 누구도 3도 들어가야 돼. 대신에 누구는 안 들어가야 되지? 4는 안 들어가야 되죠. 그럼 여기 빵꾸 뚫린 자 경계의 K 값은 K는 3보다 크고 4보다는 작은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4네요. 4는 되고 3은 안 된다. K 구멍이 날려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K의 범위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였죠. 컷! 12번. 12번 모두 서로 다른 두 중 한다. 판별식 D가 둘 다 0보다 어때야 된다? 크다. 이거는 그냥 연립부등식해서 푸는 걸로 하고 요건 대신에 쌤이 뭐 필요하면 개인풀이 해줘도 될 것 같아요. 12번 개인풀이 해줄게요. 지금 몇 분이지 얘들아? 지금 51분이요. 51분? 빨리 하고 나면 개인풀이 할 시간 있을 것 같거든? 그럼 그렇게 해서 12번은 개인풀이 해드리고 13번으로 오는데 아 이거 절대값 그래프 얘기하면 개인풀이 못하려나? 어때요? 아, 안 돼. 아니야, 이제 너네 있잖아. 이거 봐봐. 이거 이제 잘 보아야 하는데. 여러분들. 절대값 포함한 함수 그래프.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합시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게 함수식 전체의 절대값 씌워진 거. 이거 어떻게 그리기로 했지? 알맹이에 있는 fx 그리고 그치 x축 아래 부분 접어서 어떻게 한다? 올린다. 그치.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자, 첫 번째 단계가 y는 fx 그리고 두 번째가 x축 아래를 접어서 어떻게 한다? 올린다. 선생님 왜 접어 올려요? 그 접어 올리는 이유는 선생님 몇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했고 이제 이 엄밀한 증명들은 여러분들이 공통수학 2 하면서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어차피 기말 끝나고 나면 할 거니까.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릴 때 내가 만약에 fx 그래프가 이렇게 구불구불 난잡하게 그려져 있다 치자. 아이고 fx 이렇게 그려지면 얘를 바탕으로 절대값 fx 그릴 수 있다 없다? 있다. x축 아래 부분 접어서 어떻게 한다? 올린다. 그럼 얘가 접혀서 쫙 올라가는 거니까 쭉 뾰족 탁 여기도 접혀 올라가니까 쭉 뾰족 요렇게 요래 그려지는 게 절대값 fx라는 얘기인 거지. 됐어. 자 이렇게 그리기로 이제 우리가 약속했고 와.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이런 그래프를 좀 빨리 그릴 수 있어야 돼. y는 절대값 ax가 1차 함수의 절대값 그래프 그려지는 것 중에 가장 기본형이라 그랬어. 원래 이 ax가 어느 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그치? 얘도 그럼 함수식 전체의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y는 ax 이렇게 그린 다음에 축 아래 부분을 접어서 어떻게 한다? 올린다. 이렇게 뾰족한 그래프가 되는 거지. 이해해? 그럼 이 오른쪽 함수식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자 a가 일단 양수인 걸로 가볼게요. 얘는 y는 무슨 x가 되고 ax가 되고 얘는 함수식의 부호가 바뀌면서 접혀 올라간 거니까 y는 무슨 ax? 마이너스 ax 이런 1차 함수 그래프인 겁니다. 그래서 뭐 예시로 보여주면 이런 거야. y는 절대값에 3x 그래프를 그려보자 라는 생각인 거지. 그럼 일단 y는 몇 x부터 그리고 3x 원점 지나게 이렇게 길게 3인 직선을 그려요. 자, 이 중에 x축 아랫부분을 접어서 어떻게 하는 거지? 올리는 거지. 그럼 뾰쪽. 그럼 여기는 y는 몇 x? 3x. 왼쪽은 접혀 올라갔으니까 식 부호 바뀌면서 그렇지. 마이너스 3x. 이런 생각이 일단 있어야 돼. 자, 그럼 이제 이걸 봐봐. y는 절대값에 3x 마이너스 6 플러스 5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걸까? 무슨 이동 냄새가 확 납니까? Y축. 평행이동이죠. y축으로 얼마만큼? 5만큼. 그리고 너네 이차함수 평행이동 생각해봐. 얘를 3으로 묶어내면 괄호 안에 x-2라는 식이 생깁니다. 맞죠? x 대신에 뭐가 왔지? x-2가 왔지. 그럼 x 대신에 x-2가 온 걸 보고 얘는 그래프가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됐구나? 이만큼 평행이동 됐구나.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고등과정에서 증명을 해 나갈 거야. 다음 학기 때 바로.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이 규칙을 기억하고 외웠어야 됐거든.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야 돼. 문제에서 출제될 거니까. 이해하심? 그러면 원래 기본형 그래프가 y는 절대값 3x 그래프였어요. 그럼 그걸 오른쪽으로 몇 칸 가고 2칸 가고 위로 몇 칸 올렸으니까 5칸 올렸으니까 2차 함수 평행이동하는 느낌이지 않아? 원래 2차 함수가 대칭성 있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였으면 얘는 뾰족한 절대값 그래프가 기본형이라는 거야. 그럼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 되면서 2,5가 되면서 자, 이 x는 2에 대해서 선대칭 있는 그래프가 오른쪽의 기울기 3인 형태로 왼쪽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형태로 이렇게 그려진다가 이제 기본 틀이라는 거지. 이해함? 여기까지 기본이고 무조리 공부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우는 절대값 그래프가 크게 두 가지 틀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부등식을 만났어. 그럼 이외의 절대값 그래프는 전부 다 뭘 나눠서 그린다는 얘기일까? 범위를 싹 다 나눠서 그려야 돼. 다녀오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부등식을 다 나오겠다. 빨리 풀 겁니다. 네. 이거 범위 몇 군데로 나눴어야 됐어요? 3개. 1과 3을 경계로 3군데로 나눠서 연립도막 해야 되고 합치기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귀찮았어. 짜증나요. 그거를 이제 잘 봐. 자, 지금 이제 우리는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의 이렇게 부등식을 두 함수의 위치 관계를 통해서 풀 수 있어요. 그럼 왼쪽에 있는 fx 그래프가 더 어디에 있다는 그래프인 거지? 아래에 있는 거고, 자, 등호 들어갔으니까 뭐 하는 것까지는 허용하겠다? 그치, 만나는 것까지는 허용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지. 만나는 전까지는 넣겠다 이 말입니다. 왼쪽에 있는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자, 얘를 y라고 둔다 치면 우리 절대값 그래프를 그릴 때도 어쨌든 이 절대값의 식이 가지는 값이 얘는 x는 얼마를 경계로? 1을 경계로 부호가 바뀔 거고 얘는 x가 3인 걸 경계로 부호가 바뀌겠지. 그럼 잘 봐봐 쌤이 이제 이 절대값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쓱 x는 1이야. 자, 1보다 그럼 작은 영역에서는요. 함수식이 어떻게 돼야 될까? 둘 다 뭘 달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돼. 둘 다 마마 달고 나오면 함수식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랑 숨차. 부호 다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인 직선이 나와요.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이죠? 마이너스 2인 직선이에요. 그 직선은 x값 x의 범위가 1보다 어떤 범위에만 그려집니까? 작은 범위만 그려지는 거야. 1 왼쪽에서만 이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이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 밑으로 몇 칸 가는? 2칸 가는 빌로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이겠지. 그럼 얘가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보면 걔 중에서 x좌표가 1인 것 기준으로 어느 쪽에만 그릴 거니까 왼쪽에만 그릴 거니까 여기 경계에 몇 콤마 몇이 지난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럼 이 함수식의 x자리에 얼마를 넣으면 될까? 1 넣으면 돼. 그치? 그럼 얘는 1, 어디를 지나는? 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높이가 2인 지점이래요. x좌표는 1인 지점이고. 그렇게 해서 요 1차 함수식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인 거야. 이해함? 자, 그럼 두 번째 x값 범위는요? 1과 어디 사이가 돼야 되지? 그치? 3 사이가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가 x는 3이고 그럼 이번에 우리 x값 범위는 얼마 이상해? 1 이상에 얼마 미만? 3 미만. 그때는 얘는 부호를 뭘 달고 나와? 플러스. 그럼 y는 x-를 그대로 함수식 만들어지고 얘는 뭘 달고? 그치?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y는 얼마만 남니? 2만 남아. 이런 직선이면 어느 축의 평행한 직선이야? x축의 평행한 직선이지. y좌표가 일정하니까. 근데 y좌표가 2인 게 여기 딱 있어. 그래서 절대값 그래프는 절대 안 끊어져. 그래서 연속하게 이어지면서 이렇게 상수로 드러나는 함수 구간이 생겨요. 됐나요? 와, 마지막은 x가 3보다 어떤 범위일까? 크거나 같은 범위. 자, 그럼 그때 함수식 y는 둘 다 플러스 달고 나올 거니까 그냥 더하면 되지. 몇 x? 2x 마이너스 4. 그럼 어느 순간부터 3 이후로부터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얘가 지나는 경계 정도 확인해야 되는데 나는 x좌표가 얼마인 것부터 생기니까? 3인 것부터 생기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는 3, 어디를 지나지? 2를 지나는 거지. 그럼 3, 2 지나니까 얘도 끊겨 안 끊겨? 안 끊긴다니까. 그치? 여기서 그래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또 얘랑 좌우가 무슨 성 있게? 대칭성 있게 함수가 그려지는 거야. 자, 그럼 이 두 개, 이 절대값 그래프보다 이 절대값 그래프가 y는 누구보다? 7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에 있으니까 y는 7은 당연히 2보다 위에 그려지지 않겠어? 그럼 요 영역에 해가 생긴다는 거지. 아래에 있는 부분. 그럼 여기 교점 찾아야겠네. 그럼 거기 x좌표 찾으려면 이 함수랑 y는 7에 교점이니까 그치 y에 7 넣으면 되겠지. 후루룩 넘어가면 x좌표 얼마일까요? 그치.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 i 마이너스 2분의 3. 그럼 여기 y는 2x 플러스 4자리에도 여기 교점 찾으려면 2분의 3. 그치. y에 7 넣으면 되니까 후루룩 넘어가면 x는 2분의 3이 되는 겁니다. 눈에 들어옵니까? 그래서 내 x값 범위는 얼마부터?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잠깐만. 2분의 3이 아닌데?
이거 미안해. 함수식 쌤이 잘못 적었구나. 2x-4가 아니라 2x 플러스 4가 아니라 2x 마이너스 4죠. 그래, 말도 안 됐어. 자, 넘어가면 그러면 x는 2분의 얼마가 되지? 11이 되는 거지. 아, 맞네. 그래서 내 부등식의 해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몇 분의 몇 까지? 2분의 11까지가 되는 거고, 이제 연립 부등식 같은 거 풀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그래프 가지고 이제 문제 풀 겁니다. 찍으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절대값 2개 들어간 1차 부등식 학교 시험에 거의 매번 나오거든. 특히 서고는 서술형이 거의 매번 나오는데, 두 개요? 그러니까 너네 선배들이 이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나중에 범위도 안 나누고 그냥 그래프를 바로 뚝딱 그려. 오호. 그러고 나서 그냥 해만 구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감점을 당해. 어? 분류해야 돼요. 귀찮지만. 그래도 연립부등식 푸는 것보단 낫죠. 그래서 절대값 있는 포함된 그래프 그려서 범위 잘 나누어서 해석하셔야 되고, 기출문제 풀면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나중에 한번 또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13번 해석을 쌤이 그래프로 해석을 할 거예요. 아, 빌드가 됐어? 네. 나 지금 9시인데요? 안 돼. 빨리 할게. 자, 13번.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아까 이 부분은 설명했죠? 얘가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8의 함수식이니까 항상 x축보다 함수값이 위쪽에서 생길 거라서 모두 다 0보다 어떤 값이기 때문에 큰 값이므로 절대값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0이라는 그냥 2차 함수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가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 푸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값 x 마이너스 있고. 그럼 2차식이랑 절대값 결합된 함수 그래프 그리기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아. 당연히 네 좌변을 넘어가라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가 크거나 같은 거 찾는 거예요. 절대값 x 마이너스 2보다. 그럼 너네 이 그래프 이제 그리기 쉽다 어렵다? 쉽다. x 마이너스 2 그린 다음에 접어서 어떻게 하면 되니까? 몰라요. 올리면 되는 거니까. 이해하겠니? 네. 자, 그럼 이 2차 함수 그래프 그리기 쉽다 어렵다? 쉬워요. 쉽다. 심지어 인수분해가 돼. 마이너스에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면 얘가 6이랑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되면서 얘는 x 플러스 6이랑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를 가지는 어떻게 블록한 2차 함수다? 위로. 위로 블록한 2차 함수다. 말문을 잃었다. 말문을 잃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말문이 막혔다. 그쵸. 요즘 이런 상식적인 단어가 안 떠올라서 큰일 났어. 나 그렇게 멍청한 사람 아니야, 얘들아. 알겠지? 짜증나. 자, 그럼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절대값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어느 쪽에 있는 범위를 찾자는 이야기냐면 위치관계상 위쪽에 있는 범위 찾자는 얘기예요. 그럼 이 x-2의 절대값 그래프는 잘 봐. x-2면 2,0을 지나는 길이가 1인 직선이었어요. 이렇게. 맞지? 이거 x축 아랫부분을 접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올려야 되니까 이렇게 뾰족하게 그려지지 않을까? 그럼 여기 왼쪽에 있는 함수식은 y는 마이너스 x, 그치,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오른쪽에 이렇게 기울기 양수인 게 y는 x-2가 된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절대값 그래프보다 2차 함수가 위에 있는 범위 찾으라는 거야. 자, 여기 교점 기준으로 왼쪽은 누가 위에 있지? 절대값 그래프가. 2차 함수가 위에 있는 건 그러면 여기 사이가 되겠지. 그 중에 하나는 보너스로 나와 있네, 경계가. 2. 그럼 여기 교점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요 교점을 찾으려면 1차 함수 마이너스 x 플러스 2랑 2차 함수 요거 위로 볼록한 거지. 아이고, 이 순간에 분필 다 박살났네. 자, 2차 함수식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0이랑 뭐만 하면 될까? 열림만 하면 되겠죠. 됐어? 네. 그래서 범위 나눠서 연립분식 풀 필요 없이 교점으로, 그래프상에 교점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좌변으로 넘어가죠. 좌변으로 넘어가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은 0. 인수분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라는 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교점의 x좌표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거지. 2인 거는 이미 여기에 체크가 돼 있었으니까. 컷! 그래서 내 x값 범위는 얼마부터 얼마까지다? 마이너스 5부터 2까지다. 오. 이거 뭐야, 쉽네.
자, 해서 절대값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당연히 부등식에서 유리합니다. 오. 그럼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 내가 그래프만 잘 그리면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해석에 네. 그치 유리함을 가져간다는 얘기지. 그게 고등학교 수학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오. 이게 고2까지 이어질 거야. 그래프 그리라는 거예요? 응? 그래프 그려야 돼. 이제 고2 때 여러분들이 다양한 함수를 배울 거예요. 치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리고 2학기 때 고3 때는 더 많이 그리겠죠. 3차 함수, 4차 함수, 초월함수. 초월함수? 말만 들어도 어때? 그치, 뭔가 초월한 개념이지. 그래서 미적분 2에서 그리는 게 초월함수고. 어떡하냐. 자, 재빠르게 17번 정리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은 0에 두 군 중 적어도 하나가 양수인 경우를 구하래. 자, 적어도 한 근이 양수면 두 근이 모두 부호가 무슨 수인 게 있고 양수인 사항이 있을 거고 또는 어떤 경우도 있어요. 그치? 하나만 양수, 다른 하나는 음수인 경우가 있겠지. 그럼 이 두 가지 케이스의 범위를 둘 다 합치면 되지 않을까? 네. 위에 거도 되고 밑에 거도 되는 거니까. 자, 위에 거 그럼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재빠르게 알파 더하기 베타가 0보다 어떻다? 크다. 알파 베타도 0보다 크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연립하라는 얘기인 거고. 자, 밑에 거 두 근의 부호가 다르잖아요. 이제 그냥 이거 바로 할 수 있잖아. 알파 베타가 0보다 어떻다? 작다. 판별식 0보다 크다는 그래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연습이 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경우도 되고 요 경우도 되니까 이 두 해는 자 연립하는 게 아니라 무엇한다? 합친다. 이렇게 세 개는 무엇한다? 연립한다. 연립하고 합친다. 또는이니까. 이해했나요? 컷! 자, 그럼 18번도 그래프만 그려주고 끝내겠습니다. 18번도 너네 이제 봤을 때 어떤 감정이 들어야 되냐면 내가 그릴 이차함수에 무슨 축의 위치가 정해져 있구나. 대칭축에 그치 위치가 정해져 있구나. 이런 냄새가 좀 나야 돼. 킁킁킁킁. K 값 따라서 진짜 킁킁대고 있어. 진짜 이렇게 하고 있어. 착해. 잘하고 있어. 내가 카메라를 이제 이쪽으로만 찍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조금 찍어서 그렇지. 너네도 수업 듣는 너네의 이제 모습을 보면 뭔가 느끼는 게 있지 않을까? 특히 지호는 그치 네가 수업 듣는 모습을 내가 좀 찍어줘야 될 것 같아. 좀 있으면 휴대폰에 몇 대가 아니라 한 대를 더 살 거거든. 여기 CCTV 하나 달았다 이거. CCTV 달면 법적으로 좀 귀찮은 일이 많아. 진짜. 응. 제 학원에 좀 잘했어. 아 진짜? 네. 그래서 저희 원장 쌤이 맨날 정시해서 저희 딴짓하면 쌤이 맞다. 그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못하는 건 아니고 그냥 쌤이 너네 이제 학원 들어올 때 CCTV 녹화된다는 거 동의서만 작성하면 되긴 하거든. 진짜요? 응. 우리 동료도 이게 그래. 모르겠다 나도. 근데 내가 아는 법은 거기까지긴 해.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학부모님이 그래서 너네 수업한 교실의 실태를 보고 싶다 해서 뭔가 자료 요청을 하면 그 부모님이 이제 너네한테 모두 동의를 또 얻어야 돼. CCTV 공개해야 돼. 좋네. 그래서 일이 좀 귀찮아 안 해. 그래서 내가 그냥 지호만 찍을 거야. 1인칭 카메라 이렇게 달아주고. 이제 나 이렇게 바로 탁 찍을 수 있게 지호만 딱 찍을 수 있게 찍어가지고 지호 부모님한테만 보내드려요. 지호 부모님이랑 지호 형한테 보내요. 뭘 아니야 이 새끼야. 니도 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알고 있네. 절레절레한 거. 네가 자세가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면 얼마나 떳떳하겠어. 자 볼까요? 이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하나는 어디와 어디 사이? 마이와 0 사이. 다른 하나는 0과 1 사이에 있다. 근데 위치 판단인 거 눈에 보이죠? 그럼 마이너스 2 있고 얼마 있고 0 있고 1 있고 그럼 요 사이에 알파 지나고 요 사이에 베타 지나야 돼요. 그럼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그렸을 때 그럼 대칭축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돼 있으니까. 그럼 대는 욕할 뻔했네. 저리 가고 순화해서 저리 가고 자 판별식은 0보다 커야 하고
경계가 지금 몇 개가 생겼지? 아, 3개. 근의 경계가 3개나 있어. 그럼 3군데에서 함수값 부호 판정 다 해야 돼요. 아이고. 그럼 f-0보다 어떻다? 크다. f0은 0보다 작다. 아, 1에서 함수값은 0보다 어떻다? 크다. 그럼 함수값이 음수인 게 있으니까 판별식을 따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3개의 함수값에 대한 부등식만 연립해 주시면 돼요. 끝. 그래서 1차 부등식 연립하는 거라서 18번이 훨씬 쉽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오늘 쉬운데요? 아니, 이제 개별 질문 받을게요.